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년 내내 본인이 본인 발등 찍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어느 사연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분 대응 방식 너무 쿨하신 것 같은데요. 왜 20년 동안 그렇게 사신 거죠?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머저리 같은 여편네입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그때 형님이 제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겠죠. 자그마치 20년 동안 말이죠. 형님 결혼하고 정확히 1년 뒤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시부모님 까탈스럽지 않았어요. 아이 둘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 남편도 변한 것 없이 순하게 제 옆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 없이 큰 욕심 없이 제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았으니 행복하다라는 느낌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호구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20년 동안 몰랐다가 21년 만에 알았다는 것이 저도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일 그날 제가 형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형님이 제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말을 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식구들 챙기고 그러면서 혼자 뿌듯해하면서 실실 웃고 있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처럼 말이죠. 저희 시댁은 언제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신정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백신을 맞은 이유도 있었지만 제 평생의 고민거리인 아들놈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긴 했었거든요. 만사 다 귀찮고 몸도 아프기에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신정엔 참여를 못할 것 같다고. 한 번도 불참해 본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마음이 고되었었는지 못 가겠단 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형님이란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불참 의사를 말하지 않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엔 참석을 못할 것 같으니 제발 형님에게 시댁에 가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형국 때에도 저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수단을 써서라도 시댁에는 항상 갔었습니다. 연세 드신 그 노인분들 걱정이 되기도 했고 형님이 가실 분도 아니기에 제가 안 가면 시댁 행사고 뭐고 그냥 덜렁 노인 두 분이서 지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우리 형님 지금까지 명절에 한 번도 별탈 없이 넘어가게 한 분 아니었습니다. 꼭 명절 즈음만 되면 그렇게 일이 터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프고 어느 날은 일이 있고 어느 날은 화가 나 있다거나 단 한 번도 아무 일 없이 명절에 오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대신에 추석 땐 꼭 갈게. 아, 정말 짜증이 나서. 나 그 일랑 대판했어. 아니, 명절 때만 되면 사람이 왜 그렇게 효자가 되는지 몰라? 동서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그러니? 내가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동서 반만 닮으래. 참 내 기가 막혀서. 만일 내가 동서 반의 반만 닮으면 업고 다닐 거라고 하더라. 동서 같은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나? 사실 동서 그렇잖아. 시댁에 좀 잘하니? 그 두 노인네들 벗겨먹을 것도 없는데 동서가 좀 잘해? 때 되면 알아서 팔 걷어 붙이고 종년처럼 일하는 건데 물론 동서는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나한테까지 그걸 원하냐고. 나는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동서는 좋아서 하는 거고 왜 나까지 종년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대판에서 나 이번에 명절 안 갈 거야. 두 노인네들한텐 알아서 말하라고 했어. 어떻게 말을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시댁 사람들 눈치 봐야겠어? 하여튼 이 집안 사람들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니까. 아주 잘나기가 그지없어.
형님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좋아서 형님 말처럼 시댁의 종년이 되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형님이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형님이 그 역할을 안 해주니까 저라도 그냥 나선 것뿐이었는데, 형님은 뜯어먹을 것도 없는 시부모님에게 제가 좋아서 그동안 종년 노릇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형님, 이건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도 이제 슬슬 나이 먹어가고 솔직히 시댁 일을 혼자 다 도맡아서 하는 거 버겁긴 해요. 그리고 형님 말처럼 그동안 종년처럼 일한 건 형님이 항상 안 오시니까요. 형님은 항상 일이 생기잖아요. 만일 저까지 안 가고 저까지 역할을 안 하면 그거야말로 콩가루 아니겠어요? 좋아서 기쁜 마음에 한 거 아니에요. 아주버니하고 저 때문에 다툼하신 건 저도 좀 난감하긴 한데 형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오해가 깊으시네요.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서운한데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길을 잘못 들인 건 있습니다. 형님이 한두 번 빠진다고 했을 때 어려운 형님이었기에 확실하게 말을 못한 점 말이죠. 그렇다고 형님이 빠진다고 저까지 빠져버리면 이건 뭐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시댁에는 할 도리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은 형님 마음대로 한다 쳐도 저는 둘째 며느리로서 치러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을 땐 20명 식사 준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죽어라고 찬물에 손 담궜고 혼자서 미친 여자 마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했었죠. 가끔 형님이 시댁 행사에 와도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제가 손이 더 빠르다는 이유로 제 뒤에서 뒷짐지기 일쑤였었고, 겨우 반찬 접시에 덜어 한 상 차려내고 나서 한숨 돌리려고 하면 또다시 한 상을 차려내야 하고, 제가 바쁘게 상을 차리면 정리라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손이 느린 건지 모르겠지만 형님은 무슨 군뱅이 친구라도 되는 것 마냥 느릿느릿 점잔을 빼고 있지요. 호다닥하는 성격인 저는 얼른 상 치우고 설거지거리 싱크대에 넣어놓고 또 다른 상을 차리려 치면 형님은 설거지를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한 두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최대한 빨리 치고 빠져줘야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후딱 해칠 수가 있는데 싱크대에서 치성이라도 드리는 것 마냥 불경을 외우고 있으니 한두 번 설거지도 해주더니 언제가부턴 설거지조차 제 차지가 되더군요. 그나마 20년 동안 행사에 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으면 젓가락이라도 들어주긴 했으니까요. 징글징글한 시누이, 결혼도 했으면서 절대로 시댁에 안 가려고 농땡이를 피우고 앉아있고, 형님은 시댁에 와서 몸이 안 좋다 하고 시누이는 친정에 와서 몸이 좋지 않다 하면서 드러눕기 일쑤였었습니다. 저희 시댁에 무슨 마구니가 낀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시댁만 오면 비실비실 대면서 드러눕는 건지. 그럼 시어머니라도 좀 나서서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배분하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게 나서는 분 아니셨죠. 딸 아들들 분가시켜 놓고 나서 2명의 며느리 들이고 나서는 부엌에 들어오면 지골 멸망이라도 되는 것 마냥 치를 떠시는 분이었거든요. 절대로 저나 형님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부엌 근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오면 바이러스에 전염이라도 되는 것 마냥 벌벌 떠셨죠. 그러니 호구같이 등신같이 후다닥 일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에 그렇게 20년은 거지 발세개같이 종년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사정이었기에 신정의 시댁의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게 내내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늙어가는지라 우선 제 몸이 우선이긴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형님에게 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고되지 않았었냐고, 혼자 하느라 애쓰셨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형님이 대뜸 그러더군요. 그리고 형님의 그 말에 그동안 저 혼자 뻘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말이죠. 참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속사정을 이해 못하고 자기 멋대로 짓거리는 양반인진 몰라도 말을 해도 꼭 그딴 식으로 합니다. 못돼 먹은 여자처럼 말이죠. 아니야, 고생은 무슨. 동서 안 와서 사실 너무 편했어. 동서 오면 이것저것 음식 솜씨 자랑하느라
좀 귀찮았었는데, 그리고 할 줄 모르는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 차라리 동서 안 오니까 사다 먹거나 간단하게 먹으니까 좋긴 하더라. 내가 다 알아서 했어. 동서 없으니까 솔직히 나도 비교 안 되고 좋긴 하던데,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게 되더라고. 힘 하나도 안 들었으니 고생했단 말 하지 마. 어머니도 편안해 하던 눈치던걸. 역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척 해야지만 몸이 편하다니까. 동서, 가끔 그렇게 농땡이 부려도 될 것 같더라. 하긴 일하기 좋아하는 동서 성격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제가 참 인생 바보같이 살았던 거 맞죠? 언제는 시댁에 잘하는 저 때문에 아주버니와 싸웠다고 한 사람이, 시댁에 좋아서 종년 노릇하는 저 때문에 난감하다고 하더니, 자기가 일이 생겨서 못 올 때도 그래도 제가 있으니까 별 걱정 없다고 했었던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저의 고생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도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다 먹고 간단하게 먹었다니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나서서 제가 너무 좋아서 간단하게 먹고 싶은 사람들 고생시켰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님은 항상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차라리 저를 큰 며느리로 생각을 하라고. 당신은 저의 발끝도 따라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니 동서만 믿고 사시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형님이 저 말을 하는데 내가 미친 짓거리 혼자 하고 있었구나 라고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믿음직스러운 둘째 며느리 있어서 좋으시죠? 차라리 동서를 큰 며느리라 생각하세요. 저는 동서 절대로 못 따라가요. 손도 빠르고 행동도 얼마나 민첩한지. 참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 하나는 잘 얻으셨어요. 시댁엔 저런 일꾼 같은 며느리 하나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일꾼 소리나 쳐 듣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았다니 가슴을 쳤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동안 내가 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 왜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였었나? 간단하게 사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왜 그동안 나는 그랬지? 아휴, 멍청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저렇게 남의 기분 살피지 않고 말하는 양반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저희 형님 교사입니다. 교사식이나 되는 고상한 양반이 어쩐 사람의 기분을 저렇게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도 각성을 좀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종년 노릇, 시댁의 일꾼 노릇 관두기로 했거든요. 얼마 전이 바로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이면 저는 명절 때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이긴 했어요. 가끔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기도 했고요. 참 지랄났죠. 그런데 이번 시어머니 생신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기도 싫고 그리고 제가 안 하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니 제가 먼저 형님에게 선수 쳤습니다. 형님이 먼저 선수 치기 전에요. 형님, 제가 왜 이러죠? 나이를 먹어 그런가? 아니면 그동안 찬물에 손을 많이 담궈서 그런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쑤시네요. 얼마 안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그래도 참석을 안 하는 건 너무 불효니까 얼굴은 비출 것 같은데 이번엔 형님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신정 때도 형님이 알아서 하셨다면서요.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이 어어 하는데 저는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댁 다녀왔는데 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저 혼자 종종 거리고 저 혼자만 일 다 했었는데 저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TV 앞에 앉았습니다. 가끔 아이고 아이고라고 곡을 하면서 말이죠. 엄청 편하대요. 그리고 제대로 일하던 사람이 없어지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던데요. 남편의 목도 좀 크긴 했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말을 하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 형수님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준 사람인데 정말 형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냐고 엄청 괘씸하게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이래서 늙어가면 부부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나 봅니다. 제가 TV 앞에 앉아 있으니 몸 컨디션 너무 좋았는데 계속 남편은 식구들이 지나갈 때마다 제게 묻더라고요. 괜찮냐고. 불편하면 들어가서 누우라고. 저 요즘 컨디션 좋거든요.
아들놈하고 있었던 일도 그냥 제가 깔끔하게 포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마음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제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동안 호구 노릇한 내가 뭐 잘났다고 아들놈한테 엄마라고 훈계질을 하나 라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곡소리를 했고 남편은 계속 제게 물어오고 암튼 부부 사기단이나 다름없었네요. 그동안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셨던 시어머니, 결국 할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직접 부엌에 발을 들여놓긴 하시더군요. 물론 시어머니 생신에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동안 형님은 시어머니 생신 때 안 온 적도 있었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얼굴은 비쳤으니 양반축에 끼는 거 아닌가요?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습관이라도 된 듯 계속 둘째야, 둘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 그날 귓구멍 막았어요. 신우이도 제가 한 갈비찜이 맛있는데 왜 오늘은 하나도 안 해왔냐고 해도 뭐라고 씨부리고 있노? 라는 반응으로 멀뚱멀뚱 쳐다봤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시댁에서 제 몸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못 먹고 정리 못하고 엉망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님 말처럼 뭐 거한 재산 있어서 잘해야만 하는 시댁도 아니고 제가 들어가지 않으니 시어머니 직접 당신 발을 부엌에 집어넣으시고 그동안 TV 앞에서 앉아있기만 하던 시누이와 형님이 제가 일과 손절하니 그들이 알아서 부엌에 들어간 시어머니 옆에 다닥 붙는 겁니다. 그들도 할 줄 알았었는데 그동안 제가 오지랖을 떨었던 거였죠. 그런데 결국 시누이가 한마디 하긴 했었습니다. 일꾼처럼 일을 해야 하는데 TV 앞에만 앉아있는 제가 얄밉다 이거였겠죠. 그렇게 몸이 아프면 집에 가요. 다들 일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야겠어요? 지금 엄마 부엌에 들어와 있는 거 안 보여요? 얼굴 보니까 그렇게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혹시 꾀병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나섰습니다. 내 편인 남편, 역시 내 남편. 이렇게 내 편인 남편이 있었으니 그동안 시댁에서 혼자 일하고 혼자 다 했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거겠죠.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그만한 보상을 항상 해주는 우리 남편이긴 했었거든요. 제 진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우리 남편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일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가장 잘 아는 이도 바로 제 남편이었죠. 이 사람 몸 안 좋아.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낫지 않아? 어머니 생신이라고 얼굴 비춰야 한다고 해서 무리해서 온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 왜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 계세요? 이 사람이 일할 때는 한 번은 안 들어가시더니? 혹시 형수님이랑 어머니 딸이 못 믿어오신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다들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 나오세요. 그리고 너는 왜 니네 언니한테 그러냐? 그동안 너 집에 와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도록 해준 게 누군데? 네 언니 처음 쉬는 거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건데 이런 사람한테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어? 절 좀 들어라. 넌 손이 없어? 어머니가 왜 직접 미역국을 끓이게끔 해? 네가 하면 되지. 참 별일이다 너도. 네가 TV 앞에 있는 건 괜찮고 네 언니가 TV 앞에 있는 건 얄밉고? 마음 좀 곱게 써라. 늙은 내 와이프 그만 부려먹고 이제 한 살이라도 어린 네가 좀 하라고. 푸하하하 어깨가 들썩들썩 우쭐해지더군요. 우습겠죠. 상황이 뒤바뀌었으니 지가 지금 TV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건데 일꾼인 제가 앉아 있으니 얼마나 눈꼴 시리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제 편을 들고 나서니 더 제가 얄미웠겠죠. 최대한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저는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런데 도저히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만일 눈에 거슬리면 집에 갈까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네요. 바쁘신 교사 큰 며느리, 손가락 까딱하지 않던 시누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엌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지시하던 시어머니, 지시만 하면 종련이 알아서 이것저것 해다 바치니 모든 가족들이 이것저것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메뉴 주문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일어나지 않으니 고요하더군요. 제가 모른 척하고 들은 채도 안 하니까 그냥 조용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미천하고 부족한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일찍 가서 음식하고 게다가 집에서 미리 음식까지 마련해오고 그렇게 연락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 신우이는 몽땅 다 싹 가져가기 바빴고 그럼 저는 가벼운 손으로 친정집에 가곤 했었는데 이젠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친 짓 한 거 너무 후회됩니다. 제 팔자 제가 다 꼰 거였더라고요. 꽈배기도 저만큼 꼬여있진 않을 겁니다. 20년 동안 착하게 내가 알아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었는데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혼자 바보짓 한 거였고 제가 없어도 하늘 두 쪽 나는 거 아니었더라고요. 참 미련한 짓거리였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탱이야. 왜 그러고 살았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